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제 머리하고 얼굴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머리. 네, 제가 이제 예, 사실은 이제 미리 말씀을 안 드렸으면 더 재밌을 텐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렇지만 머리가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통솔하는 곳이 통제본부가 여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뇌를 잘 보호하고 있는 이제 이 뼈도 있고요. 그죠? 뇌. 그래서 이 머리 쪽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증상이다,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치매. 그렇죠. 치매, 중풍,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 머리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뇌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뇌수? 아, 이거는 어려워서 누구 네 하셨어요? 네, 아, 저기 이제 그 물이 차는 거는 뭐 수두증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이거는 모르실 거다 해서 비장의 무기.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뇌수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뼈에는 이제 이 척추에는 골수가 들어있고, 뇌는 그게 머리에 올라가면 이제 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수는 뭐냐 하면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양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쉽게 설명을 해서 꼭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뇌수가 가득 차 있어야 우리의 두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요. 모든 이제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뇌수가 이제 있어야 눈도 총기가 나고 또 기억력도 좋고 냄새도 잘 맡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만약에 이제 뇌수가 부족해졌다.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들이 올지 짐작이 되시죠? 예, 어떤 증상이 오냐 하면 이제 우선 눈이 침침해지고 또 안구 건조증 뭐 이런 것도 오죠. 머리가 멍하고 띵하고 어지럽고 또 두통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귀도 멍하면서 소리도 나고 이명,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목 뒷목도 뻐근하게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다음에 허리 다리까지 이렇게 이제 불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뇌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머리에서 오는 흔하게 제일 많이 오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두통. 두통이 이제 제일 흔하게 오는데, 그럼 두통이 있을 때 어떻게들 하세요? 무슨 약 드세요? 진통제. 진통제 드시잖아요. 진통제가 치료제일까요? 예, 그럼 무슨 약이에요? 맞아요. 일시적으로 그 이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 그대로 진통제는 이제 통증만 조금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건데, 그 진통제를 왜 드셔야 되냐 하면, 이제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왜 처방하느냐 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만 쳐다봐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니까 문제가 있는 곳만 들여다보죠. 근데 원인을 몰라요. 우리가 막 뭐 MRI 찍고 CT 찍고 병원에 가서 그런 거 하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두통도 그렇고 어지럼증도 그렇고. 그렇지만 나는 아파서 막 못 견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문제, 뭐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신경성이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렵죠. 네, 네,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래도 비슷한 답들이 막 나오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학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면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요. 우리가 이제 두통이 생겼어요. 머리. 이제 사람을 좀 제가 우습게 그려볼게요. 이제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두통이 왔어요. 그러면 진통제는 여기만 쳐다보고 여기 아프니까 요거만 이제 조절하는데, 한의학은 두통이 왔어도 어디에서 왔을까? 이 몸 전체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제일 쉽게는 뭐가, 감기 들었을 때 어때요? 머리 아프죠. 현재 감기가 들었을 때. 그다음에 또 체했을 때도 두통 와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예. 근데 의사들은 참 이상하게 체해서 두통 온다 그러면 그거 이해를 안 해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음식에 체했을 때도 두통이 온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많이 쌓인 경우에도 두통이 와요. 이제 일로 화가 올라서.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네. 열 받는다, 뭐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열이 많이 쌓여도 열로 올라가서 두통이 와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피가 부족해도 그걸 혈허라고 하거든요. 한의학에서 혈허가 있을 때도 이제 두통이 오고, 기운이 딸려서 기가 허할 때도 두통이 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술 많이 드셨을 때도 이제 두통이 오기도 하지만, 또 습에 상했을 때도 두통이 와요. 습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를 많이 맞고 다녔다라든지, 또 머리 감고 머리 안 말리고 그냥 젖은 채로 밖에 막 다니신다든지 이래도 습두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두통은 이제 뭘 이렇게 막 뒤집어 쓴 것 같고 머리가 무겁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 습의 상하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생리통을 두통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가지, 거의 10가지 돼요. 한의학에서는 10가지 이상으로 두통의 원인을 분류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죠. 예, 왜? 여기만 들여다보고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원인이 돼서 여기가 오느냐. 그러면 여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곳을 조절을 해주니까 당연히 두통도 없어지지만 두통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다른 같은 이제 증상들이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통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통 말고 또 많이 오는 증상 뭐가 있어요? 어지럼증. 그렇죠. 요새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어지럼증 갖고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응급실도 가고 그러시거든요. 검사 아무리 해도 다 정상이에요. 그럼 그분이 정상일까요, 과연? 아니죠. 그런데 검사상으로는 정상이지만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능이 잘못된 거예요. 예, 검사상에 뭐가 나오는 거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는 기능이 잘못된 건데, 이제 병원에서는 그 기능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새 이석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석증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메니에르 증후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달팽이관에서 균형을 못 잡아주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도 일시적으로 괜찮거나 또는 별로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한의학에서는 그 어지럼증의 원인을 어떻게 볼까? 모르시죠? 이건 제가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이제 아까 그 두통의 원인하고도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우선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시면은 뭐 의심하시는 거 있죠? 뭔가요? 잠을 잘 못 잤어도 또 어지러워. 그렇죠. 잠을 못 주무셔도 빈혈인가? 그죠? 되게 어지러우면 나 빈혈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빈혈로만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해도 어지럼증이 와요. 빈혈하고 혈허는 약간 그 의미가 달라요. 혈허는 우리 몸속에 이제 얼만큼의 피가 있어야 된다 할 때 약간 부족하게 있는 것이고, 빈혈은 혈액 속에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조금 낮은 거를 얘기하고, 물론 두 가지 다 이제 어지럼증이 오고, 그다음에 비위 기능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화 기능이.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맑은 기운을 일로 쫙 못 올려주니까 그런 분들이 어지러울 때는 대개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면서 이제 구토를 한다든가, 또 배를 탄 것처럼 빙빙 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지럼증이 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담화가 많이 쌓여도 어지럼증이 오고, 또 우리가 이제 오장 기능 중에서 콩팥의 기능이 허해도 어지럼증 오고, 심장의 기능이 약한 분들도 어지럼증 와요. 또는 간의 기능이 약해도 어지럼증이 와요. 그러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어지럼증도 원인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 체질도 보고 증상도 보고 하면서 원인이 뭐길래 이제 이렇다, 이렇게 치료를 해요. 또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빼놓은 게 하나 있는데, 두통일 때 머리 전체로 아픈 분들도 있지만, 예, 편두통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원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오른쪽으로 아프다, 왼쪽으로 아프다. 그럼 대개 이제 오른쪽에 편두통이 있을 때는 담과 열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아파요. 또 이제 왼쪽으로 아프다 이럴 때는 혈허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혈이 부족하면서 풍의 기운을 띄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왼쪽으로 편두통이 오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니까 당연히 치료가 잘 되죠. 예,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머리에 나타나는 증상 그거 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 모르시죠? 아, 탈모도 있어요. 물론 탈모도 일로 화가 많이 올라서 오는 증상이에요. 탈모 증상. 그것도 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다든지 또는 남자분들은 약주를 많이 하셨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다. 그런 경우에도 열이 올라서 여기 이제 탈모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요거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어려운 거라 말씀드릴게요. 뇌풍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머리에 풍이 들은 거예요. 예, 두풍증. 이제 뇌풍증도 비슷한 거예요. 두풍증은 증상이 이제 그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이런 거를 겸하면서 다른 증상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 머리가 4살 같지 않다. 두피가 마비감이 느껴진다. 감각이 잘 없는 것 같다. 또는 머리가 물렁물렁하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뻑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하고 혀의 그 미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맛을 잘 몰라요. 또 귀도 먹먹하고 그런 증상이 오는 경우에 이제 두풍증이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열이 많이 뭉쳤거나 스트레스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를 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이 기가 많이 뭉쳐도 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열이 많이 뭉쳐도 두풍증이 오고 또 기가 많이 뭉쳐도 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두풍증 증상이 오는데 혹시라도 그냥 어지럽거나 머리 아픈 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감각이 둔하다든가 이런 증상이 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뇌풍증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범주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머릿속에 비듬만이 생기는 분 계세요? 비듬. 또 아니면 기름기가 많이 낀다든지 머릿속에 뭐 뾰루지가 난다든지 그것도 다 이제 아까 탈모처럼 일로 화가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꽃은 어떻게 돼요? 그 촛불 보면 불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로 다 몰리게 되니까 머리 꼭대기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 화나 열을 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풍을 같이 끼워주면 좋죠. 바람이 불면 촛불 어떻게 돼요? 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니까 증상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흔들리는 어지럼증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흔드시는 분 계세요? 가족 중에? 예, 채머리 흔든다고 하잖아요. 예. 되게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머리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가벼운 증상일까요? 예, 심각한 증상이죠. 그거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머리가 흔들린 건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머리에서 어떤 기능을 해요? 정신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를 흔들리는 그런 증상들은 대개는 이제 뇌수가 부족하거나, 그죠? 여기 이제 들차 있으니까 잘 흔들리죠? 또는 기운이 딸리거나 기가 허할 때, 또 이제 일로 풍열이 많이 몰렸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머리를 흔드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면서 장차 정신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치료가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한약으로 자꾸 써서 보완을 해드려야 돼요. 대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머리에 나타나는 증상을 간략하게 이건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증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로 갈까요? 네, 얼굴은 이제 한의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양기가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의 기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양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추워도 다른 데는 다 감싸도 겨울에 얼굴은 내놓고 다닐 수 있죠. 예, 왜 그러냐? 양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굴은 내놓고 다니죠. 또 한 가지 얼굴에 어떤 증상이 오는 것은 다 위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증상은 이제 위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기미가 많이 끼실 나이니까 기미 말씀하시네. 기미는 그것도 이제 역시 위에 열이 쌓인 경우도 있지만 음혈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갱년기라든가 그 이제 갱년기는 그 우리 몸에서 간혈이 부족해지는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혈이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피도 속하고 뭐 진액도 속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이제 기미가 끼고 또는 출산 후에도 피를 많이 쏟아내니까 산후에도 많이 생기죠. 예. 이제 기미 얘기는 나중으로 하고요. 저 구하나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증상이에요? 예, 입이나 눈이 돌아가는 증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찬바닥에 얼굴 대고 자면 입 돌아간다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왜 그런 증상이 오냐면 위에 열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 바람을 갑자기 쏘이면 한쪽으로 돌아가죠. 제 어떤 분이 이제 여름에 더워서 창문을 열고 운전을 했어요. 한쪽으로만 찬바람 쏘이니까 입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열이 많이 쌓인 경우에 찬바람 쏘여도 그렇고 또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술을 많이 드신 다음에 찬바람을 쏘였거나 또는 찬 음식을 드셨거나 이래도 구하나서 올 수 있어요. 예. 또 이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체력이 많이 딸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이럴 때에도 입이 돌아가죠. 그런데 입이 돌아가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중추성으로 오는 경우. 그거는 중풍 증상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편심 마비가 오죠. 팔다리 반신불수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좀 심각한 증상이에요. 치료를 이제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만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제 말초성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문제가 오고 그래서 눈이 잘 안 감긴다든지 뭐 음식물이 새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거는 위장 기능하고도 이제 연관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위풍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아까 두풍증 얘기했는데 풍이 들어가면요 다 뭔가 이렇게 부푸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잘 붓는 분들 계시죠? 네. 계세요? 얼굴 근데 이제 얼굴이 붓는 것도 저녁에 뭐 많이 먹고 주무시면 얼굴 푸석푸석 보여. 그런데 이제 그 위풍증의 증상도 이렇게 그 위장 기능이 좋지 못하면서 이렇게 열이 많이 쌓이거나 이래도 얼굴이 붓는데 특히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뭐 3차 신경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감각이 좀 내 살 같지 않거나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서 이제 눈도 따갑고 또 입도 심한 분들은 입도 못 벌리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이제 신경 많이 쓰이는 증상이 있어요. 뭘까요? 여드름. 그렇죠. 이제 아까도 제가 여드름 환자 보고 왔는데 여드름 증상 굉장히 신경 많이 쓰여요. 물론 그게 이제 사춘기 때는 그 호르몬이 이제 제대로 돌지 못해서 나는 경우가 있고 사춘기 지난 나이엔 여드름이라고는 사실 안 해요. 종기라고 하죠. 근데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 대개 보면 위에 열이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위장 기능하고 연관 있고 또는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도 열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드름 증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얼굴에 요새 또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많이 늘어나시는데 얼굴 펄겋고 예, 막 이제 열나면서 안면 홍조증 그죠? 대개는 이제 그 50대 후반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인 줄 알고 오세요. 그런데 갱년기 증상은 대개 이제 우리가 49세에 폐경이 되는 게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49세를 기준으로 앞뒤로 5년 정도씩을 봐요. 그러면 이제 토탈 전체 해서 10년이 되는 거죠. 요거 넘어가면 갱년기로 안 봐요. 그냥 혈압증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대개 60 넘으신 분도 얼굴 빨갛고 열 올랐다 내렸다 하면 나 갱년기 증상이라고 이러고 오시는데 엄밀하게 이제 갱년기 증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이 막 열이 오르는 것도 사실은 피부과 질환이 아니에요. 그거는 피부과 소관이 아니고 속에서 열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주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얼굴이 유난히 시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얼굴에는 양기가 많이 모여서 찬 거를 잘 견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가 찬 사람들이 있어요. 위 기능이 약하고 또 이제 찬 거를 많이 드시거나 찬데 손상된 분들도 얼굴이 시려서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뭘 조심하시는 게 좋으냐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그 찬 과일 이런 거 많이 잡수시면 안 되죠. 과일 자체도 성질이 차요. 근데 그걸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드시면 자꾸 위에 이제 찬 기운이 쌓이니까 좋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말씀드리자면 한도 없이 증상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끝내기로 하고 지금부터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여기 계신 분요. 예, 먼저 말씀하세요. 예. 저는요. 네. 예,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런지 네네. 입안에 뭐가 막 이렇게 나는 게 많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저린 게 좀 많이 왼쪽으로요? 있고요. 예, 예. 목, 어깨, 목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목 있는데 이쪽으로 네. 하고.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입안에 이렇게 뭐가 잘 헐거나 구내염이 잘 생기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저기 다른 증상이 또 짐작되는 게 있는데 일단 진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 주시고요. 네. 이분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혓바늘도 잘 돋으실 수 있고 네. 구내염이 잘 생기실 수 있어요. 이제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신 편이에요. 네. 그래서 체력 달리고 신경 쓰고 그러면 입병이 잘 나죠. 아. 그러면서 이제 음부도 잘 가렵거나 헐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은 그건 증상이니까 그건 질염 아니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네. 이쪽 보세요. 네. 허리도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네, 허리도 예, 아파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주 증상이 이제 입속에 뭐 혓바늘 잘 돋고 구내염 잘 생기시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속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분은 이제 긴장도 잘 하시지만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잘 놀래고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예. 그건 뭐냐면 선천적으로 조금 이제 심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거예요. 심장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셔서 어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혓바늘 돋든지 네, 구내염이 자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또 여성한테 올 수 있는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같이 오는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산부인과에 가서 그 치료하면 이제 질염이라 그러는데 네. 질염 아니고요. 아. 스트레스 받고 체력 달리는 거니까 아, 내가 요새 과로를 했고 네. 마음을 많이 썼구나 이렇게 네. 보시고 그걸 네.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항생제, 소염제 드시면 위만 나빠지시는 잠 안 거죠. 오는 것도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신경 쓸 일이 요만큼 있으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예, 생각이 예, 예,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아요. 잠 예. 한시도 못 자요. 그러니까 아주 예. 날밤 새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성향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성향이 있으시. 어떤 분들은 걱정거리 있다가도 벽에 딱 붙이면 꿈나라 잘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아주 그게 이제 생각이 자꾸 더 생생해져서 예. 잠 못 주무시고 예. 그럼 당연히 또 혓바늘 돋고 이렇게 예. 피곤하니까 이렇게 오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예, 땡기고 이쪽으로. 이제 예. 그러는 것도 이것도 이제 긴장 잘 하시고 스트레스 잘 받아서 오시는 증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그런 증상 같이 없어지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허리 조심하셔야 되고 척추가 네. 약간 삐뚤어져 있는 편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그러면 척추가 삐뚤어졌다고 그거 똑바로 하면 허리 안 아프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 우리 근육이나 인대가 너무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교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스트레칭 좀 잘 해주시고 네. 또 이제 자세 좀 잘 하시고 이쪽으로만 잠은 아파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하실 때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시면 돼요. 체력 보완하고 스트레스 풀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예.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 예, 저는요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렇게 무거워요. 네, 몸이 무거우시고. 예, 무겁고 네, 네. 그냥 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냥 하루 종일 피곤이 와요. 그러세요. 그러시고 그게 이제 좀 오래 되신 증상이세요? 예, 그렇게 되신 예. 게? 그리고 예. 그냥 체력이 딸리는데도 그냥
겨우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해야 네. 되니까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일을 별로 안 하고 가정일 해도 아, 그렇게 가정일 힘이 들어요. 하시는데도. 예. 예, 예. 그럼 제가 진맥해 드릴게요. 오른손 예. 주시고. 야, 어깨 많이 굳어 있으신데요, 이분도. 예. 이쪽 왼손 하네요, 보시고요. 또. 네, 예. 이렇게. 이분이 이제 늘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긴장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근육이 상당히 많이 긴장이 돼 있으시죠. 예. 과로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러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뭐 바깥 일을 안 하시고 집안에서 살림만 하셔도 그 정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떤 분들은 좀 더러워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닦고 또 닦고 막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있을 자리에 딱딱 예. 그죠? 뭐 꽃병은 꼭 여기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모양도 반듯하게 놔야 되고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맥을 못 추고 기운이 딸리시고 그러신다 그랬죠. 하루 중에 언제가 더 힘드세요? 아, 오전 오후로 나눌 때. 오후는 더 해요. 오후가 더 예, 심하시고 예. 지금 보시면 이분은 늘 과로를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이제 요만큼인데 이만큼씩 쓰고 사시는 편이죠. 좀 그런 그리고 편이에요. 이분도 나중에 연세 드시면 골다공증 올 수 있는 분이에요. 몸을 이렇게 무리하게 쓰는 분들이 배겨낼 수 없잖아요. 우리 뼈 속에는 골수가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튼튼하게 이렇게 뼈에다 영양도 공급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뼈골 빠지게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하게 사시면 뼈골 빠지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뼈 속에 있는 그 골수가 다 빠져나오죠. 여러분들 왜 그 저기 감자탕 드시면 그 뼈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쏙 빨면 뭐 이렇게 뭉클하게 나오고 뼈가 숭숭숭숭. 바로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기운 지치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뺏어 쓰면 골다공증 오시. 지금도 뼈가 튼튼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도 아프고. 골다공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척추 협착증 이런 거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대장이 좀 길고 참편에 속하니까 가스 같은 게 잘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소화가 늘 편안하지 않아요. 이분은 뭘 잡수셔도 개운하게 잡수기는 잘 잡수시는데 다 내 걸로 100%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영양분을 잘 뺏어 써야 뼈골도 채워주고 그죠 골수 채워주고 기운 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채워지는데 쓰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물탱크가 작은데 그 자꾸 뺏어 쓰면 바닥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뼈를 튼튼하게 보충을 하고 우선 움직임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성격이 이런 분들은 안 하면 못 견뎌요. 그걸 해야 속이 편안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이렇게 한쪽 눈으로만 보시는 연습하셔야죠. 한쪽 눈 감고 좀 들어도 매일매일 청소할 거 2,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연습을 그렇게 하시고 뼈는 좀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운이 많이 지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엉치, 허리, 골반 이런 쪽으로 문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도 아마 맥을 보니까 허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 다리, 특히 엉치 쪽으로 이제 둔첨통이라고 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그런 증상이 오기 쉬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계신 분요. 마이크 좀 한번 넘겨주실까요? 안 들리니까. 예. 저는요 손발이 이렇게 차워요. 손발이 차시고. 네. 네. 그러시고. 그리고 여기 가스가 찬 것 마냥 예. 속이 더부룩하고요. 더부룩하시고. 예. 예. 또요. 그런 일. 그게 다예요? 어깨 좀 아프고. 어깨 아프시고. 네. 네. 얼굴에 지금 땀 나시네요. 긴장하셔서 그러세요. 보통 때도 땀 잘 나세요? 아니요. 안 나세요? 네. 아, 긴장하셨네. 조명 받으셔서. 제가 맥을 보겠습니다. 오른손 주세요.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이요. 아, 그러세요. 예. 왼손 보시고요. 긴장 안 하실 것 같으신 분이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아주 씩씩하시게 생기셨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다시 한번 불편하신 거를 좀 말씀을 해줘 보세요. 여기
여기 더부룩하시고. 더부룩하고요. 네. 어깨 쪽지 어깨 좀 아프고요. 아프시고. 네. 손발이 차고 손발이 차시고. 음. 이분 아랫배 굉장히 찬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복부 쪽으로 차면은 손발이 찬 분이 많고요. 위도 차요. 그래서 이제 잡숫기는 입에서 잘 잡수셔도 소화가 충분히 안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위에 이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걸 삭히는 거예요. 근데 찬데 들어가면 잘 삭을까요? 식혜 해보셨죠? 네. 온도가 잘 맞아야 삭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차요, 차. 아랫배도 차고 위도 차고. 그러니까 잡숫긴 잘 잡수셨는데 삭히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기가 이제 더부룩하고 그득하게 되고 이제 속이 편안하지가 않으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긴장 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 어깨 이런 데 잘 굳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불편하면 목 뒤가 뻐근하고 이런 거 잘 오시죠. 그리고 이분도 역시 이제 뼈가 약해지기 쉬운 분이세요. 그래서 말없이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분이 있잖아요. 안 하는 척하면서 이제 몸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줄이셔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위가 차고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이제 대변이나 이런 대변, 소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우세요. 밤에 소변 자주 안 보세요? 자주 안 봐요. 자주 안 보세요? 예, 그건 다행이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밤이 되면 소변을 좀 유난히 자주 보거나 그럼 그거 치료를 이제 그런 쪽으로 또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날씨 따뜻하면 괜찮다가 날씨 추워지거나 긴장하면 소변 또 유난히 자주 보시고 좀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뭐 지금 증상이 없으시면 굳이 치료는 안 하셔야 되지만 그 이제 여기 위장 기능이라든가 어깨 뭐 이런 데는 좀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예. 여기 계신 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좀 차가운 음식을 먹든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은 네. 바로 설사를 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근데 한 달에 한 그걸 보름 정도 하는데 아유, 그러세요. 예. 반은 하는데 거의 한 번 딱 하고 나면 더 이상은 안 해요. 예, 한 번만 딱 하시는 네. 거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설사하실 때 배가 좀 살살 아프세요? 그러니까 하기 직전에는 좀 예, 아프죠. 살살 아프다가 예. 이제 하고 나면 또 예, 괜찮으시고. 하고 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네, 그러세요. 그럼 이분도 제가 맥을 좀 봐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아, 지금 이제 손도 이렇게 차신데, 네, 저도 손발도 엄청 차요. 네, 손발 차요. 이분도 네. 아랫배 많이 차시고 대장이 상당히 길어요. 대장이 길어요. 예, 왼손 보시고요. 네. 네. 네, 되셨습니다. 이분 소화기 원래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잡수셔야 되는 분이고 잡수셔도 내 걸로 잘 못 만드는 편이시고 그러시거든요. 조금 먹기는 아까 제가 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었는데 한의학은요. 그분의 얼굴 색깔을 봐도 아, 이분은 어느 쪽으로 문제가 오겠네. 예. 그러니까 제가 괜히 그냥 뭐 점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고요. 한의학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 색깔이 누렇고 이제 뭐 이렇게 트림을 잘한다. 아, 이분은 소화기 쪽으로 문제가 오시겠구나. 또 얼굴이 하얗면서 이렇게 재채기 잘하고 뭐 콧물, 아, 이분은 폐 쪽으로 문제가 오시겠구나. 얼굴이 검다. 두려움이 많으시겠군요. 근데 기본적인 게 있어요. 공부를 해서 알죠, 저도. 예, 예. 이제 그거 제가 이제 약간 들리는 이제 해결을 해드렸고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대장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해요. 그러면 기준은 나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길다가 아니에요. 나의 그 다른 장기에 비해서 대장의 길이가 긴 거예요. 그러면 변이 어때요? 거기를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이제 소화를 충분히 시켜서 잘 내려보내면 변을 편안하게 잘 볼 텐데 이분도 아랫배 굉장히 차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발도 차고 아랫배도 차고 위도 차요. 이분도. 그러면 위가 차니까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서 내려보냈는데 대장도 차니까 여기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를 하죠. 그럼 대개 찬 음식이나 자극 있는 거, 기름진 거 네. 이런 거 잡수시면 이제 영락없이 또 변을 이제 묽게 보시는데 그건 병이 아니에요. 병이라 그러면 우리 설사병에 걸렸다. 예를 들어 장염에 걸렸다. 그럼 한 번으로 끝나나요? 네. 아니죠. 그게 치료될 때까지 이제 변을 보는데 이분은 원래 체질적으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빼고 나면
또 괜찮아지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신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쪽으로 잘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랫배가 이렇게 차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음식 같은 것도 물론 영향을 크게 받지만 날씨가 찰 때 네. 이럴 때도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 분에 속하시죠. 네. 피부도 약간 좀 흰 편에 속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폐 대장 쪽으로 문제가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긴 모습을 볼 때에도 이분의 오장육부 중에 어디에 문제가 주로 올 수 있다든지 또는 이제 어디가 튼튼하게 타고나셨다든지. 근데 튼튼하게 타고났다고 무조건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두 분은 골다공증 조심하시라 그랬는데 원래 이분들은 뼈를 약하게 타고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자꾸 쓰게 되죠. 그래서 병이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고, 그죠? 또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그러면 키 큰 사람들, 키 작은 사람들 어때요? 우리 작은 고추가 맵잖아요. 네. 키 큰 분들이 사실은 보기에는 늘씬하고 좋은데 네. 그 실용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단단하고 자그마하고 그럴 때 이제 에너지 그 효율도 좋아지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제 흔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그랜저 차의 티코 엔진을 다룬 경우 또 티코 차의 그랜저 엔진을 다룬 경우 둘 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 골라서 타고날 수 없어요. 대장 뭐 길고 싶어서 기는 건 아니시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살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장이 긴다 이런 분들은 음식도 늘 좀 온화하고 따뜻하게 드시도록 하고 이제 기름진 거 피하시고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뭐든지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새 보면요. 뭐든지 이제 내 마음에 꼭 들어야지 편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몸의 어떤 증상으로 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는 네. 계절에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쭉 환자분들을 이제 진맥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환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 이렇게 진맥을 쭉 해보면요 다 올 수 있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병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이제 이렇게 딱 저한테 오셨을 때 이분은 병이 요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큰 틀은 정해져요. 그리고 이제 맥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의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꼭 기계를 대고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이제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한 분 더 해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 계신 분. 저는요. 네. 좀 이렇게 좀 조금만 비가 올라 그러고 그러면 네. 이 어깨가 이렇게 막 내려앉는 것 같고 네. 또 생리 때 하면 밖에를 못 나가요. 몸이 무거워서. 네. 생리 전에요. 생리 때. 생리하고 할 때. 생리할 때. 예, 그 그리고- 몸이 무거워가고 예, 예. 밖에를 못 나가고 네. 날씨가 비가 올라 그러면 이 어깨가 내려앉아가고 밖에 그러세요. 외출을 못해요. 전 그러세요. 누워서만 살아요. 예. 그러시고 생리 끝나고 나면 어지럽거나 뭐 기운 그런 없고. 기운 없고. 예, 밥도 예. 못 먹어 입덧하는 여자만. 그러세요. 예, 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초반이요. 그러세요. 아직 생리하세요? 예. 끊어지셔야 되는데.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예.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예. 출산 후에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왼손 보시고요. 원래 여성들이 생리통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예. 예, 되셨습니다. 대개는 생리통은 누구나 다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냥 때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특히 몸이 춥거나 이렇게 하면은 무겁다 그러셨죠? 네. 그러고 생리 때나 이제 생리 전에는 이렇게 좀 굉장히 몸이 아파서 누워 계셔야 되고 외출도 못 하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혈이 허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기운이 지치고 힘드는 거죠. 그리고 습에 손상되기 쉬운 분이고 그래서 이제
생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약간 지적상으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한습에 상하기 쉬운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습하거나 비가 오고 그러면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 때는 피가 새 나오니까 여자분들이 유난히 이제 그 피가 부족해지기 쉬운 분들은 기운을 못 차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지럽기도 하고 속도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이런 증상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49세에는 폐경이 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몸으로 볼 때는 폐경이 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폐경이라는 의미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뽑아내면 노후에 힘들어지거든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걸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섭리예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끊어질 땐 끊어져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1000개가 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는 이제 하늘에서 그 물을 이렇게 딱 더 이상 힘드니까 조심을 해서 몸을 잘 간직을 해야 노후에 고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질 땐 끊어지는 게 좋은데 지금 뭐 생리를 늦게 시작하셨으면 조금 늦게까지도 하실 늦게 수는 시작했어요.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늦게 시작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도 늦어지시지만 가급적이면 끊어질 땐 끊어지는 게 좋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원래 생리통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산후에는 더더구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후에 생기는 거는 자궁 기능이 편안하지 않으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보혈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습을 제거해주는 그런 처방이 있어요. 한의학에서. 그런 걸 드셔야 몸이 가뿐하면서 우선은 피가 충분히 채워져야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힘들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얼굴하고 머리에 생기는 이런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을 할 때 조심을 해서 생활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몇 분한테는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자기가 타고난 성향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씩 조심을 하면 병이 덜 생기겠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심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날씨가 추운 쪽으로 가고 이럴 때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건강들 조심 많이 하시고요. 예, 건강하세요. 예.